안녕하세요. 비건 요리 지도사 강사 장은서입니다. 제 1강 비건의 이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건이라는 거는 우리 채식주의로 흔하게 알고 계시는 건데요. 요 비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비건 요리를 만들고 그 요리를 지도하실 수 있어서요. 요 1강 내용 가장 중요합니다. 꼭 잘 들어주세요. 먼저 비건의 역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식주의의 역사인데요. 영어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사람으로 아예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인도, 그리고 불교도, 그리고 자이나교도들이 살생을 막고자 시작한 게 바로 요 채식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고대 인도와 불교도부터 시작한 거니까요. 이외에도 플라톤, 피타고라스와 같은 몇몇 철학자들이 이제 채식을 지지를 하게 되었고, 요 지지를 하게 되다 보니 요 학파들까지도 지지를 했습니다. 또한 이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퍼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영향도 있었는데요. 종교적으로 동물을 해치지 않는 삶, 그리고 존경과 평화를 위해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자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인 영향으로 채식주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채식주의의 현재인데요. 과거부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 채식 인구수는 2019년 기준으로 150만 명이고요. 2024년 기준으로 250만 명으로 100만 명이나 늘었죠. 요거는 계속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비건 뭐길래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까요? 비건이란 이제 채식주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채식주의는 과일, 곡식, 채소, 유제품, 달걀, 어패류, 가금류, 육류, 어떤 것까지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유형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이제 비건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이 비건은 사실 채식주의자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여기에서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유형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가 비건. 그래서 사실 올바른 말은 채식주의가 맞습니다. 그럼 비건은 어떤 종류일까요? 이제 과일과 곡식 그리고 채소까지만 섭취하는 거고요.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뜻합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제품, 달걀, 어패류, 가금류, 육류 그 어떤 것도 섭취하지 않고요. 채소, 과일, 곡식만 섭취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건이라 일컫고요. 여기서 특징은 이제 비건은 채식주의자 중에 하나다. 요거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비건 용어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게요. 1944년에 이제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식품도 육류 제품의 생산을 위한 동물의 착취 그리고 도살을 수반한다고 인식한 베스테리언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이들은 비건 소사이어티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 비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유형도 나눠지고 세부화된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소규모 된 단체에서 이루어졌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의로는 식품, 의류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모든 형태의 동물 착취 그리고 학대를 배제하고자 하는 실행 그리고 실천 가능한 철학 및 생활 방식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인간과 동물, 환경이 이익을 위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동물을 도구로 쓰지 않겠다라는 거와 비슷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시기적 관점에서는 동물에게서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유래된 모든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건은 인증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 인증 제도는 몇 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도 많아졌고 과거부터 꾸준하게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동물에서 유래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고요. 이제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도 관리를 하고 요 제품을 만들 때 요 제품이라고 하면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생활용품 포함입니다. 음식, 생활용품,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동물 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기준으로 부여된 인증제도예요.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비건평가인증원, 한국비건기술인증 요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도 비건 인증 완료, 유전자 변형 생물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내용의 비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민감성 피부 테스트 자극도 완료했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건 프리 해서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인증 제도는 꼭 알아두셔야 우리 비건 요리를 지도하실 때, 비건 식재료를 구매하실 때도 많이 활용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은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비건 인증 요거를 이제 알았죠. 그래서 이 인증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구매하고 먹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비건 여부 확인을 위해서 비건 인증 마크를 확인한다. 요게 1번이 되는 거겠죠. 비건 인증 마크가 있나 없나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근데 이제 채소와 같은 과일 요런 제품들은 비건 인증 마크가 없죠. 왜냐면 실제로 비건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제 식중독균 오염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대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냉장 보관 살균 그리고 세척을 꼼꼼하게 하고 아니면 익혀 먹는 조리법을 선택해서 요리한다. 요거가 이제 건강하게 먹기 위한 조건 2번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먹기 위해서는 데치거나 찌거나 볶아 먹거나 요런 조리 방법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생으로 먹을 때는 세척 잘 해주시기. 요게 세척 잘 해주는 게 또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건 인증을 통해서 건강하게 구매를 하고 이제 비건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이라면 건강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생으로 먹거나 이렇게 구매하고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식주의의 기본인데요. 이제 채식주의를 할 때는 요리할 때 가장 기본이 요 채수예요. 특히나 한식에서는 육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고기 육수도 있고 아니면 해산물 육수도 있고 한데 채식주의를 할 때는 채수를 사용합니다. 우리 각종 채소, 양파라던가 대파, 그리고 표고버섯, 무 등등 이런 야채들을 이용해서 채수를 끓이고요. 아니면 해조류, 요거를 활용해서 다시마 요렇게 활용해서 채소를 볶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기본 채소를 끓일 줄을 꼭 알아야 되고 이제 내 몸에서 원하지 않는 식재료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유제품을 먹고 싶어요. 전 유제품을 먹는 채식주의자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내 몸에서 유당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원하지 않는 식재료가 뭔지 요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학습자분들이 수강을 하러 가셨을 때 저는 이런 채식주의자를 지향하는데 몸에 뭐가 안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유당 불내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요 필수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깊게 한번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좀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안내를 해드리자면 필수 영양소 결핍을 막아야 돼요. 이제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식물성으로 충분하게 대체를 해주어야 되는데요. 이제 동물성 단백질 같은 거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대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이 있어야 하니까 대체 영양소를 공급해 주어서 채식주의를 실천할 때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 몸의 필수 영양소로는 탄단지 요 세 가지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미네랄과 비타민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요 5가지를 필수 영양소로 보고요. 필수 영양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을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식주의 단계에 따라서 영양소 결핍의 정도도 달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건의 경우에는 채소, 과일, 곡류 빼고는 다 섭취하지 않죠. 그래서 가장 영양소 결핍에 취약합니다. 근데 다른 채식주의 단계에 따라서는 단백질은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식주의 단계에 따라서 요 식단을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채식주의자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한 채식주의라고 한 비건 있고요. 그 위에 락토베지테리언이라는 채식주의가 있어요. 다음에 오보베지테리언, 락토보베지테리언, 페스코베지테리언, 폴로베지테리언, 그리고 플렉시테리언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요 3가지예요. 이렇게 락토베지테리언과 오보베지테리언, 락토오보베지테리언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죠. 이름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락토오보를 오보는 계란, 락토는 유제품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락토오보는 계란과 유제품 둘 다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를 나누는 기준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 곡식, 채소, 유제품, 달걀, 어패류, 가금류, 육류 섭취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채식주의자인데 육류가 왜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플렉시테리언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인 채식주의자라고 하죠. 이제 채식주의를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도 있을 거고 건강상의 이유로 동물성 단백질을 꼭 드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이제 채식주의자를 기본으로 하되 소량만 섭취하는 거를 요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섭취하는 것도 이렇게 용어가 있다. 요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보다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폴로베지테리언입니다. 이제 폴로베지테리언은 우리 플렉시테리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걸 섭취할 수 있는 베지테리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채식주의의 원칙에다가 닭고기를 식단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독특한 형태이죠. 돼지고기랑 소고기는 안 되는데 닭고기는 되는 그런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식단을 따르는 소비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쇠고기, 돼지고기는 먹지 않아요. 하지만 닭고기는 섭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 베지테리언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식단을 추구하는 이유로는 이제 육류 생산 산업과 관련된 윤리적, 환경적 우려에 대한 대응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기 섭취량을 줄이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고기랑 돼지고기는 안 먹는 거고요. 대신에 닭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영양적으로도 맛적으로도 이점을 누립니다. 그러면 근데 닭은 안 불쌍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폴로베지테리언들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요 원칙인데요. 총 4가지입니다. 현지에서 조달되고 지속 가능하게 자란 닭고기를 섭취한다. 요것을 제1원칙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닭고기 섭취에 합리적인 양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물성 식품을 포함하는 식단을 장려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과일, 야채, 콩, 통곡물, 견과류 위주의 식단을 지향합니다. 이 폴로베지테리언이 닭고기는 먹지만 돼지고기랑 소고기는 안 먹을래 이렇게 편식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는 고기의 섭취량을 최소화를 하겠다. 하지만 이제 영양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맛으로나 어느 정도의 이점, 그 중간점을 찾은 그런 베지테리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자란 닭고기를 섭취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현지에서 조달된다는 것 자체가 환경적으로 큰 이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합리적인 양이 적혀 있죠. 우리가 매 한 끼를 다 닭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고요. 식물성 식품을 약 80%에서 90%로 했을 때 여기에 닭고기를 10%에서 20% 정도만 넣겠다. 이렇게 협의점을 찾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폴로베지테리언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들의 자아를 나타내주고 있는 원칙입니다. 다음은 락토오보 베지테리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락토와 오보가 합쳐진 베지테리언입니다. 이제 육류, 생선, 가금류는 식단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유제품과 계란은 섭취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리적, 환경적, 그리고 개인적 신념을 고려하는 식단인데요. 건강상의 이점이 굉장합니다. 이거는 심장병과 특정 유형의 암, 그리고 비만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포화지방산이 많은 그런 육류를 줄이다 보니까 비만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를 하고 당뇨병 발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서 건강상으로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스코 베지테리언인데요. 페스코 베지테리언은 생선을 섭취를 합니다. 유제품, 난류, 생선, 그리고 해산물의 섭취까지는 가능한 채식주의인데요. 이제 얘는 건강상의 이유로 육류 섭취, 요 육류는 가금류, 소, 돼지, 양 등등등 모든 육류를 포함하고 있고요. 육류 섭취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에서도 단백질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난류로 또 보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강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을 할 수 있어서 이 페스코 베지테리언도 처음에 많이 시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락토 베지테리언인데요. 락토 베지테리언은 유제품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계란은 섭취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가장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락토가 유제품, 오보가 계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락토 오보 하시면 계란이랑 유제품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사에 우유와 유제품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채식주의 중에 이제 채식 생활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안 먹는 게 많잖아요. 사실 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의 결핍이 조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나 단백질, 그리고 철, 그리고 비타민 B, 12 요렇게가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요거는 의식적으로 조금 더 영양소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 비타민 B1, 2나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에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영양제로 더 추가해서 섭취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요 철인 같은 경우에는 채소, 잎채소에 많아요. 잎채소에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당 단백질 이런 걸로 유제품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양소를 더 추가로 보충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보 베지테리언입니다. 요거는 계란은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기, 가금류, 생선, 그리고 유제품은 섭취하지 않습니다. 요게 가장 큰 특징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계란을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동물성 단백질은 어느 정도는 보충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핍이 될 수도 있어서 주의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오보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건강 개선, 그리고 체중 관리와 같은 다양한 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차려내야 건강한 채식주의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락토베지테리언이나 오보베지테리언도 다 많이 섭취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채식주의를 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을 꼭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6번째가 비건인데요. 요거는 완전한 채식주의입니다. 육류, 생선, 유제품, 알 등 동물에게서 얻은 식품은 모두 제외하고요. 오로지 식물성 식품만 섭취합니다. 이제 가장 어렵기도 한 채식주의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영양소. 영양소 결핍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제 요거를 충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식물성으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는 충분히 얻어주시고 추가적으로 영양제 섭취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강의를 나가시거나 수업을 하실 때 비건이다, 완전한 비건이다 하시면 각종 채소에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양제도 꼭 같이 드셔라. 이렇게 권유도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렉시테리언인데요. 이제 유연한 채식주의, 이제 선택적 채식주의라고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연한 채식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비건을 지향하는 거예요. 비건이라기보다 채식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채식주의지만 채식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육류 제품을 섭취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채식을 하는데 유연하게 육류를 섭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기만 계속 먹는 게 아니고요. 채식을 기본으로 하되 오늘은 진짜 먹어야겠다. 고기를 먹어야겠다. 몸이 너무 안 좋다 하면 그렇게 유연하게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육류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마음이 적용이 된 그런 채식주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건의 역사, 그리고 비건의 개념, 그리고 채식 종류에 따른 채식주의의 종류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 비건의 역사, 정말 오래되기도 오래됐고요. 최근에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동향입니다. 그래서 요 비건 요리를 하실 때는 비건의 역사까지도 알고 계셔야 비건을 실천하시는 분들, 그리고 채식주의를 실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서 역사 정도는 꼭 알아주시면 좋고요. 비건의 개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비건이 아니라고 했죠. 비건은 뭐라고요? 채식주의, 채식주의 종류 중 한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식주의가 있고요. 요거를 실천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제 환경적인 이유가 있고, 이제 동물보호 차원 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 보호도 하고 동물 보호도 하고 이런 이유로 요 비건의 개념이 점점 축적되었고 작은 규모의 소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채식주의를 실천하게 된 거에까지 역사와 개념을 꼭 알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식의 종류에 따른 채식주의의 종류 있었죠. 우리 그러면 한번 알아볼게요. 채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 알류, 그리고 유제품이랑 알류, 해산물, 가금류, 전체 이렇게 해서 총 7개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이제 채소만 섭취하는 건 뭐라고 했죠? 요거는 비건 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유제품만 섭취하는 건 우리 락토베지테리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만 섭취하는 건 오보베지테리언, 그리고 유제품과 알 두 가지를 섭취할 수 있는 거는 락토보베지테리언. 요 세 가지 꼭 잊지 마세요. 헷갈리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락토보베지테리언, 그리고 해산물, 페스코베지테리언.
가금류, 폴로 베지테리언, 그리고 전체 다 먹을 수 있는 거 플렉시 베지테리언. 그래서 이렇게 7가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 7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폴로 베지테리언 우리 원칙이 있었죠? 원칙 5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요 5가지 다 기억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면 지속 가능, 요 지속 가능한 닭고기를 섭취한다. 요거까지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채식주의를 알기 위해서 채식주의를 요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요 기본 내용은 알고 계셔야 요리를 구성을 하시거나 레시피를 짜실 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까지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